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에 다른 꽃이 피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짐작은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늘 똑같던 일상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나 오늘 테니스 치러 가. 오늘도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요. 남편은 대꾸도 없이 운동 가방을 챙기며 슬쩍 눈을 피했습니다. 결혼 32년 차.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퇴직 후 많이 바뀌었습니다. 늘 묻어나고 조용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스포츠 브랜드 옷을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운동 좀 해보려고. 이 나이에 뱃살 안 빼면 큰일 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모습에 저도 처음엔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문자가 오면 저를 피해 확인하는 태도. 테니스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설레는 눈빛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옷에서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는 그런 무겁고 진한 향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동호회 사람들하고 저녁 좀 먹었어. 왜? 향수 냄새가 낯선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멋졌어요. 다음에 혼자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의 답장. 당신도 정말 예뻤어요. 다음엔 둘이만 있는 시간 갖자고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분명 누가 장난을 친 거야. 하지만 문자에 찍힌 날짜도 대화도 모두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 불행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평범하게 행복했었죠. 남편과 저는 25에 만나 27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단순하고도 순박한 결정이었어요. 큰 기대도 없었고 화려한 로맨스도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사람. 술자리도 많지 않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장의 여행보다 교육비가 우선이었고 취미생활보다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은퇴는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고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그날 작은 케이크와 아이들이 준비한 꽃다발로 은퇴식을 대신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웃었고 저도 고마움과 섭섭함이 섞인 눈물을 살짝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다. 오직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뭐라도 해요.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됐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누워있으면 안 되냐? 그의 말투엔 짜증이 섞였고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에서 받았던 압박. 그걸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시간을요. 그리고 그때 테니스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테니스, 갑자기 웬 테니스야? 동네에 테니스 동호회가 있더라고. 몸도 풀 겸 한번 나가봤지. 그날 남편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운동 후에 땀이 맺힌 그의 이마엔 낯선 생기가 돌았습니다. 좋아 보여요.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좀 웃었어. 그 웃음이 그땐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다시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테니스장에서 또 다른 인생을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사람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옷차림이 달라졌고, 말투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며 체력을 자랑하던 남편. 그는 마치 두 번째 청춘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함께 살아온 지난 30년은 그럼 살아있지 않았던 시간이라는 건가요? 어느 날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회식 있었어? 아니, 그냥 몇 명이랑 맥주 한잔 했어. 그날부터 자주 몇 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구체적이지 않은 그 말. 그 속엔 제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점점 집보다 테니스장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저는 점점 그의 눈빛에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그림자가 더는 상상이 아니란 걸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은 테니스장에 다녀왔습니다. 땀에 젖은 운동복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히 여자 향수였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익숙하지 않은 냄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혹시 새 향수 써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표정은 확신이 없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가 생겼다는 느낌. 며칠 후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제가 절대 확인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나 봅니다. 문자함에는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밴드라는 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테니스 동호회 단체방이 있었고 그곳에는 단둘이 나눈 대화창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멋지셨어요. 당신도 오늘은 정말 예뻤어요. 다음엔 둘이만 그 카페 어때요? 그리고 사진 한 장. 운동 후 함께 찍은 셀카. 그의 어깨에 기대어 젊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감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이엔 없었던 설렘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지금 저 여자와 남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게 아니라 그저 웃는 척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리고 그 피곤함은 며칠이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테니스 같은 거 시작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걸까?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운동하는 거 좋은 거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잖아.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제야 친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뭐 본 거라도 있니?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보이지 않았고 그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매일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말투, 표정, 핸드폰 보는 습관, 입는 옷. 이 모든 것이 저 여자와의 관계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바람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정말 재밌어. 운동도 좋고 사람들도 다 좋아. 그가 말한 사람들 중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걸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 다시 사는 기분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사는 기분이라는 그 말이 마치 그동안의 인생은 저와 함께한 시간은 모두 죽은 시간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분 좋은 변화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살이 빠지고 어깨도 펴지고 말투도 경쾌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멋지시네요. 정말 관리를 잘하셨어요.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을까요? 하루는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나도 운동 좀 해볼까? 같이 테니스장 가면 어때?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거긴 좀 복잡해. 당신은 요가나 걷기 같은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 말은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같이 가지 말라는 신호, 자기 세계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 그 순간 벽이 느껴졌습니다. 부부 사이엔 늘 익숙함이 있지만 그 익숙함이 이토록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TV를 보면서 웃는 얼굴도 어쩐지 연습된 표정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는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문자, 사진, 그리고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누군가와의 교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아니었어요. 결혼 후 기나긴 세월을 함께했지만 그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크게 밀려온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슬퍼야 하는 걸까? 왜 나는 버려진 기분이 드는 걸까? 그 사람이 저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일지도요. 하지만 그 바람이 불면서 저는 점점 그림자처럼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누는 웃음, 그가 건네는 말, 이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호회 사람들이랑 교회로 나들이 가기로 했어. 그 사람도 가요. 누구? 그 여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간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차를 몰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로 향했고 멀리서 그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그는 정말로 그 여자에게 감정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한때 저에게 주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텅 빈 하늘, 바람 한 점 없는 오후, 그 안에 제 마음도 함께 비어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정말 우리 끝난 걸까? 그 질문은 끝없이 되뇌어졌고 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저에게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재밌었어.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다 좋았고 그 말 속에 그 여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같이 간 사람 중에 그 사람도 있었죠. 남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해명도, 그 어떤 변명도 그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무수한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 침묵은 맞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거실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에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찜, 늘 하던 방식대로였지만 남편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나 오늘은 그냥 나가서 먹을게.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그냥 습관처럼 나눈 대화였을 텐데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은 말없이 일어났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따라 밥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한 그릇을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그게 제가 아직 이 집의 아내라는 유일한 증거 같아서요. 며칠 후 남편의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요즘은 부럽다니까 형님 운동도 하시고 삶이 활기차 보여요. 그 말에 남편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하려고. 친구의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테니스 같이 해요. 둘이 같이 다니면 더 좋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운동하는데 제가 따라가기엔 몸이 너무 굳었어요. 그 말은 겉으론 웃음이었지만 속으론 슬픈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따르며 우리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 질문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대답은 차라리 아니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행복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참으려던 눈물을 결국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상실감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게 그게 더 아픈 거예요. 그 후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말보다 많은 침묵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마주보지 않게 된 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나는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서히 멀어져 가는 발자국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비밀을 하나쯤 품고 산다고들 하죠. 저는 믿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쩌면 저는 너무 오래 믿고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마주한 그 여자와의 장면은 제게 결정적인 실마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어요. 멀리서 남편과 그녀가 커피를 들고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날 한가한 시간대에 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졌어요. 다가가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아주 익숙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감정을 종이에 써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놓아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야 할까? 며칠 뒤 남편이 테니스장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어떤 사이예요? 이번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젠 답을 들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다 몇 번이고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동무였어. 그 다음은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없으면 허전해. 그 말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그의 감정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태도, 그게 오히려 더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제가 묻자.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너랑 살아온 날들을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이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죄책감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조심스러워졌고 저를 배려하는 척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큰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일부러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예전처럼 제게 화도 내지 않았고 무뚝뚝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의 말투에서 저는 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새로운 세계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세계엔 제가 없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와 나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선 서로 밥을 씹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만이 공기 속에 떠돌 뿐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은 묻는 말이었지만 그 속엔 이미 한쪽 방향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래 라는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결혼식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웨딩드레스, 부끄러운 미소의 신랑, 그 옆에서 환히 웃던 저.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사람을 믿었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거였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며칠 집 비울게. 왜? 생각 좀 하려고. 혼자 아니야. 그럼 그 여자랑 가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 날, 저는 혼자 오랫동안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차가운 커피를 마셨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라디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이 없는 집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있지, 남편이 집을 나갔어. 엥? 어디 간 건데? 아마 그 여자랑 같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눈물도 말도 모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 버려진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지금도 보고 싶어. 그 말은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련이 남는 걸까? 며칠 후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잠깐만 나 좀 볼 수 있을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갖자. 그 말은 각자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갖자는 뜻이었습니다. 어디 갈 건데요? 내 친구 지방에 작은 펜션 하나 하거든. 한동안 거기 있으려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그날 아침,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고.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홀로 텅 빈 공간 속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생각 좀 한다고 여행 갔어.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둘이 헤어질 거야. 그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남편이 있던 자리를 자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문소리를 기다리고 그의 기침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사람 없이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걸 조금씩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까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잘 지내지? 여긴 공기 좋고 조용해서 좋아. 당신은 괜찮아?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우리 둘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받은 남편은 오랫동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진. 그때 우리가 참 웃고 있었더라. 그 목소리는 멀고도 가까웠고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말은 처음 듣는 고백처럼 제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당신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낸 거예요. 조용한 정적 후 그는 말했습니다. 응,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났어. 끝났어. 내가 미쳤던 거야. 그 말이 전부 진실은 아닐지라도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오랜만에 진짜 가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그릇을 채워주며 우리는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건 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일지도요. 우리는 이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처음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선택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늙어간다는 것, 같이 식탁을 차린다는 것, 같은 창밖을 바라본다는 것. 그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관성일 뿐일까요? 그 사람은 한때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감정이 일시적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엔 다시 돌아왔고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였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번 떠났던 사람은 언제든 또 떠날 수 있어.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떠났을 때보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요. 우린 지금 다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빛은 조심스러우며 가끔은 여전히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다시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이름의 긴 싸움이자 끝없는 타협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때로 한순간의 설렘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추억의 무게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저는 그 무게를 함께 견디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반쪽은 지금 당신 곁에 진심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혹은 당신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픈 선택이 가장 솔직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결말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사랑에 흔들리는 누군가에겐 결국 돌아올 곳을 떠올리게 해주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